요즘 세상에서는 정치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취지로요. 토론 조편성에도 재미 요소를 넣었습니다.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안철수 후보가 자리를 잡자 김문수 후보가 같은 조를 선택했습니다. 유정복, 양양자 후보가 합류하면서 먼저 A조가 완성됐습니다. 단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두 자리 괜찮으신가요? 아, 같이요? 네. 거의 맨 마지막에 도착했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나경원, 이철우 후보 쪽으로 향하면서 죽음의 B조가 완성됐습니다. 이 죽음의 B조, 분위기 좋게 웃고는 있지만요. 서로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죠. 오늘 1분이라는 발언 시간을 두고도 티격태격했습니다.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60초에 가장 근접하게 하신 분은 나경원 후보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들 잊으신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게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하고 예능형 경선을 한다고 하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오늘 미디어데이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주요 후보들 다 나왔죠. 다 나왔고 그 안에서도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바로 이 김문수가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이 증명해내겠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토론조도 발표가 됐죠. 네, 토론조가 발표됐는데 A조보다는 B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A조와 B조가 주제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A조는 청년 미래를 주제로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네 후보가 하게 되고 B조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되는데 저는 B조가 주제가 사회통합이거든요. 예. 네 명이 당내 통합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B조의 토론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만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이었고 이철우 지사라든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탄핵에 대단히 그 강도 높은 반대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구도는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했던 이 두 구도지만 구성으로 본다면 3대1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공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4월 4일에 헌재 선고가 있었고 이제 한 2주가 이제 다 돼가죠. 2주 만에 웃음꽃이 핀 경선장의 모습인데 재미있는 경선, 예능형 경선을 표방한다라는 발표와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뒤에 이렇게 일찍 안 치러도 되는 대선인데 파면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 거기에 예능형 경선이다라는 게 뭔가 좀 서로 뭐랄까요, 어색하다라고 할까요?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다른 당의 평가들 좀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내부 평가도 듣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들이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예. 것 같아요. 참 그로테스크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파면이 되고 지금 이제 여당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출마를 포기했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패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패족이 된 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웃음꽃이 활짝 필 만큼 한가한가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재밌게 웃고 보자라고 하는 뭐 현실 부정인가 뭐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후보 개개인별로는 뭐 전 대통령과 이제 손절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두 명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난 그 집권 기간 동안에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파국을 막을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저 중진 의원들, 뭐 광역단체장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숱한 기회들을 다 놓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기회들이 있었죠. 그 내란 사태 이후에 파면되기까지 빨리 탈당시키고 혹은 제명을 시키더라도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급변침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냥 함께 가는 여전히 한 몸인 것처럼 당정 일체론 이런 거 뭐 계속해서 강조했던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와서 손절하는 모습, 웃고 떠드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과연 저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라는 것에 뭐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참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어떻게 웃음이 나오죠? 예, 바로 반론 들을게요. 그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축이 밉다고 못생겼다 이런 발 얘기를 뒤축이요?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럼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찾을 거리를 찾는 건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나치게 예능화,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우리 당에서 이걸 준비했을 때는 그만큼 절박한 마음에 뭐라도 새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당에서 떠난 마음, 중도층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 당으로 돌려보자라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세대별로 그 표심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0대, 50대에 공고한 민주당 지지세가 있고 60, 70대는 우리 당의 비교적 호의적이죠. 그렇다면 20, 30대가 이번 선거를 가늠할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큰데 요새 20, 30대들은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진지하고 이른바 진지충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대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 당에도 이렇게 좋은 후보들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뭐 흥미 위주로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당 후보 선출 과정에 독한 말을 하는 게 저희도 편치 않아요. 근데 적당히 하셔야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민들의 삶에 저격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란 선동과 내란을 지속하는데 또 동조했던 세력들인데 그분들이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염치라도 좀 있어야죠. 국민들께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국민이 웃고 정치인들은 진지하고 국민들이 웃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선거 과정이고 이후에 집권 과정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정말 죽겠는데 본인들만 웃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많이 들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너무 원색적인 비난을 해주시는데 국민들에게 변화와 성찰, 쇄신의 메시지는 이제 후보들별로 각각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꾸만 얘기하시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조국 혁신당이 자꾸만 저런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마디 해야 될까요? 짧게 하시죠. 염치가 있어야죠. 자, 두 분이 오늘 두 번 연속 아니, 그럼 염치가 없어서. 탄핵을 만들었던 그런 정당이
자기가 알겠습니다.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게 정상인 거죠. 무슨 알겠습니다. 염치가 있다고 후보 내놓고 그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조국 혁신당은 염치가 없어서 안 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오늘 충돌하셨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시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줄곧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온 나경원 의원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발언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와서 그렇게 관계 거리두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늦었다라는 평가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안 좋고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 있을 때 윤리위에서 제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뒤늦은 얘기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탄핵 반대를 했던 나경원 의원이 저 발언이 이제 불거지면서 뭔가 거리두기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따라 붙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발언일까요? 아니, 출마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됐고 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태도가 바뀐 거는 알겠는데 그 태도를 바꾸기 전에 적어도 반성과 사과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4월 4일 날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뭐 사기 탄핵이다, 헌재에 의해서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정작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는 반성을 한 이후에 뭐 절연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물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3월 7일 날 법원에 의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태도가 좀 어정쩡하게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남 탓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꽤 찾아갔는데 사저로 가니까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전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취재 결과를 전언 형식으로 전한 내용도 있고요.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의 취재를 바탕으로 저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과의 이 거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